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은 둥근 부분을 오버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간단히 설명해서 여러분들이랑 요거를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둥근 부분을 오버록 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버록 머신에는 이제 그 커터날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삭삭삭삭삭삭삭삭 이렇게 원단을 잘라줍니다. 네, 무슨 재단기처럼 쫙 깔끔하게 그 끝부분을 잘라내고, 잘라내자마자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티치를 만들어줘서 그 부분에 올이 풀리지 않도록 싹 정리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버록 머신이에요. 먼저 선배들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둥근 부분도 일자라고 생각하고 오버록을 하면 돼, 이런 말을 하는데, 둥근데 어떻게 일자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말인데, 그게 가능한 원단이 있어요. 그건 바로 늘어나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동그란 부분을 재봉을 할 때가 언제 있냐면, 보통 소매를 달 때가 둥근 게 많고요. 넥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옷을 만든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재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봉을 할 때 오버록 머신을 보면 이제 노루발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있는 부분이 있고 노루발이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늘에서 시작해서 노루발이 끝나는 부분까지를 나는 둥글지만 일자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사실 일자는 아니죠.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가면서 얘가 커터가 이제 잘리죠. 네, 커터 있는 곳까지는 일자가 되게끔 제가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는 건 아니고 사실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만한 곡선이라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거의 일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원단처럼 늘어나는 원단일 때는 일자로 만들어 주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얘를 일자처럼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서 일자야, 나는 일자다 하고 계속 재봉합니다. 다시 또 집어넣을 때도 일자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이유는 늘어나는 원단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늘어나지 않는 원단이 문제예요. 이건 지금 광목인데 전혀 늘어나지 않는 팽팽한 이런 원단이에요. 얘도 이제 갈 건데 처음에는 괜찮아. 가다 보면 여기도 이제 또 각도가 생겼습니다. 아까처럼 얘도 나는 일자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당겨주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 당기고 구겨지고 울게 되고 이런 상태가 생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바로 한 군데는 아까 얘기한 그 커터 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절하는 발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버록을 하면 늘어나는 원단이나 늘어나지 않는 원단이나 둥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오버록 할 수 있거든요. 바늘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오버록 머신 같은 경우에 누가 있냐면 바로 커터날이 있어요. 깔끔하게 싹싹싹싹 잘라준 다음에 바로 바늘한테 일거리를 딱 넘겨주는 거죠. 이제 다 잘랐으니까 깔끔하니까 지금 빨리 여기를 어떻게 스티치를 만들어 하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엄청 밀접한 관계로 둘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터널이나 바늘이나 똑같은 거의 지점을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버록을 하면 딱 졸면서 이거 둥그니까 어떻게 막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실패를 할 확률이 커지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나는 커터 날에만 집중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더라고요. 커터 날에 얘가 잘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잘리는가, 내가 원하는 박자로 지금 잘려나가고 있는가만 신경을 쓴다면 그 뒤에 있는 바늘이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죠. 바늘의 역할을 의심치 말고 우리는 커터 날에만 집중을 하자고요.
얘를 아까처럼 막 이렇게 당겨서 밀어주지는 못하지만 여기가 막 구깃구깃해지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이 선이 커터날에 닿을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는 원단일 경우에는. 네네네네. 내가 계속 같이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둥글게 돌아가거든요. 커터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작업하려고 잘라놓은 이 원단 소매인데 이거를 대서 한번 보여드리면 약간 이 정도의 둥글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이 정도의 원만한 이런 둥근 선이다. 어른 옷을 재봉할 때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 작아요. 아이옷이에요. 그러면 아이옷은 더 조그매요. 원이 작기 때문에 이 경사도 더 급격하게 이렇게 가파라지는 거죠. 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경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얘가 커터날이랑 너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발을 살짝 들어서 조금씩 옮겨주면서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랑 커터날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터날에 집중하면서 얘가 이렇게 가도록 거기 잘리지 않는지만 나는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도 무난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요. 네. 짜란, 이렇게. 물론 이제 각도가 얘보다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 촘촘한 정도를 보시면 밑에 이 곡선이 더 이렇게 작은 애가, 동그라미가 작은 애가 아무래도 더 약간씩 벌어지는 그런 상황은 있죠. 이 뭐라 그러죠? 실의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진달까? 이렇게. 그래도 괜찮다. 오버록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발판을 잘 조절한다는데 우리가 일반 재봉틀을 사용하건 오버록을 사용하건 공업용을 사용하건 뭘 사용하건 간에 발판이 항상 관건이잖아요. 이 발판을 내가 어떻게 밟느냐, 어떻게 강약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재봉틀의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커터날 또 바늘의 움직임 모두 다 이 발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처럼 발판이 움직여야 돼. 내 마음이 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가 같이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처음에는 천천히 가야지 하고 마음은 먹지만 발이 급한 거죠. 발이 막 왕 밟아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갈 준비였는데 갑자기 얘가 왕 밟아버리면 여기서 막 난리가 나고 발판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조절을 잘하면 오버럭이건 그냥 재봉틀이건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세봉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도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다른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우리 세봉이들이 또 계신다면 유튜브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로서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